이래죠. 이게 음양운동이나 생명운동의 과정이에요. 생명운동의 과정. 만물은 이런 생명운동의 과정을 거든요. 만물이 그렇다면 뭡니까? 네 박자 속에 뭐도 있고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별도 있네, 그지요? 요거 다 노래 다 있거든요. 요것도 예. 요놈은 하나의 사랑이에요. 사랑.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노래가 있어요.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하여. 이때는 미치고 환장하지. 좋아가지고 완전 요때 분수가 서서히 돼가가지고 요때는 뭐예요? 예? 다 주고 싶다 이라죠. 다 주고 싶다. 예? 내가 기쁠 때보다 네가 기쁠 때가 더 좋고. 여기 이제 예, 완전히 무르익었다가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서히 식어가는 거죠, 그죠? 예? 식어가는 노래가 나오고 이제는 뭐예요? 예, 다 끝난 모양. 사랑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모든 만물은 예, 피어났다가 어떻게 돼요? 이루고 난 뒤에는 내부적으로 부정적 요소가 발생하고 부정적 요소가 밖으로 드러날 때는 뭡니까? 도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자, 저것이 이제 간목이라는 인자가 어디에 의해 지지에서 움직일 때 저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것을 더 뭡니까? 세분해 가지고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 그 다음에 초기, 중기, 말기 단계. 이렇게 표현해 난 거죠. 요놈을 조금씩만 크기 변동을 하면 되겠죠. 12개의 그림을 만든다 하면. 그래서 만물은 저러한 운동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육친설이라는 것이 그냥 금과 옥조처럼 육친설. 금과 옥조처럼 사주 해석의 기초가 되어버림으로써 이게 계속 그냥 낙동강 대질 받은 거죠. 육친설은 결국 뭐냐면 오행이 우위에 있다는 개념이에요. 오행이 더 우위에 있다. 근데 오행은 12운성의 우위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행은 저 밑에 한참 하위법이에요. 하위법. 그 위에 훨씬 더 위에 12운성이 있어요. 그 위에 하나쯤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음양밖에 없어요. 음양. 그래서 음양 분화나 하늘과 땅의 왜곡을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12운성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그리고 요 밑에 좀 가야 오행이라는 거예요. 오행. 그래서 이걸 하위법 가지고 상위법을 비판해놓은 글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을 보면. 바로 이 오류라는 거죠. 어느 것이 선행 개념이냐, 어느 것이 앞서는 이게 훨씬 앞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뭐 책마다 뭐 여러 가지 그 말이 있는데, 12운성이 하여튼 있기는 있다. 그렇게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저번 시간에 그 12운성 일반적인 뜻은 다 설명을 했었죠.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서 한번 그 12운성의 뜻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서 장생은 뭐하고 장생은 모양이 막 드러난 상태. 아기가 뭐예요? 막 태어난 상태. 이래 보면 됩니다. 막 태어난다. 그래서 막 태어난 상태를 뭐라고 해요? 장생이라 한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간목할 때 할 겁니다만은 막 태어난 모양. 그다음 목욕은 뭐냐면 오물을 제거하는 단계죠. 오물을 제거하는. 그렇게 계란에서 병아리가 막 튀어나와 가지고 어떻다고 해요?
계란 껍질이나 계란의 이제 병아리의 그 털에 묻은 오물. 그러나 이때의 기운은 뭐예요? 요 운기 속에 있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자기 기운을 실현하기 위한 거죠. 이 경우는 흡사 인간사의 비유를 하면 출마 당선을 위해서 뭘 써요? 돈을 쓰는 것도 이런 것 같은 과정이죠. 일종의 행위 자체는 소모, 잃어버리는 이런 것이지만 그것이 뭡니까? 뜻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죠. 나이로는 뭡니까?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장생이 약 1살, 2살, 목욕이 뭡니까? 약 대여섯 살. 그래서 다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요새는 뭐 3, 4살도 다 입고 다니니까요. 대여섯 살 정도까지 다 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은 상태다. 그 다음에 관대의 단계에 이르면 어느 정도 보냐면 이제는 모양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이제 병아리가 이제 제대로 딱 되기 위한 정도의 규모, 모양을 갖춘 상태 이런 걸 말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다른 짐승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단계. 이제 먼 곳에서 봐도 강아지가 아니고 인간이다라고 보이시는 단계에. 그러니까 이 관대 단계 들지 못한 애들 보고 뭐랍니까? 강아지라 하죠. 우리 집 강아지. 그래서 다른 동물하고 아직은 구별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 연령적으로는 뭐 7세, 8세 이후에서 약 17세, 8세. 그래서 옷을 입어서 다른 동물하고 구별되는 정도의 단계를 말합니다. 근데 관대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외부적인 저항이 아직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렇게 더 내부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외부적 저항이 남아있는 그런 단계를 관대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걸록은 이제 완전히 그 모양이 성장되어 있어서 이제는 뭡니까? 인간으로 쳐도 좋을, 그러니까 어른으로 쳐도 좋을 정도의 모양을 가졌을 때를 걸록이라 한다는 거죠. 걸록. 자, 이때가 이제 대체로 이제 20 전후가 됐죠. 연령적으로. 그 다음에 제왕은 뭐냐면 이제 본래의 기운이 땅에 극도로 실현되어 있는 상태. 본래의 기운이 극도로 실현되어 있는 상태가 이 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혈기방장한 연령이 되죠. 20, 5, 6세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이 5, 6세. 뭐 활동력으로 본다면 이제 걸록, 제왕 세 단계가 전부 다 뭐 한 40 중반이나 후반까지로 볼 수 있겠죠. 사람마다 이동이 어려운데 제왕은 아무튼 그 혈기방장의 활동력이 넘치는 상태니까 대체로 20, 5, 6세에서 30, 5, 6세 이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기가 쇠퇴 나감이 있으면서도 아직은 뭡니까? 외부적으로 강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쇠라고 하는 거죠. 쇠. 내부적으로. 이때가 인간으로 치면은 뭐 한 30대부터 한 40 중반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 쇠도 그 외부적인 기운이 많이 남아있다 보면 됩니다. 외부적인 기운이 많이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뭐냐면, 이제 요 안에서 겉이 다 실현되었으므로 내부적으로 어떻다고 해? 이제 부정적 요소가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 병의 단계에서는 잘 모르죠. 병의 단계까지는 활동력이 외부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 부정적 현실로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느냐면 이걸 인식 못 하기 때문에 죽어요. 이걸 인식 못 하기 때문에. 떴을 때 기운다는 거죠. 떴을 때. 우리가 보름 추석이 뭡니까? 8월달 우리가 보름을 보고 추석이라는데 달이 차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해요? 순간부터 바로 기우는 거다 이 말이죠. 차는 순간부터. 그래서 여기서 바로 딱 꺾이기 시작할 때 이때 사람들은 그걸 인식 못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는 뭐냐면,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이 병의 단계를 지나가 부정적 요소가 많이 성장된 상태입니다. 많이 성장돼 버린 상태. 그래서 형체는 있으나 어떻다고 해? 죽은 것으로 간주해도 좋은 상태. 형체는 있으나 죽은 것으로 간주해도 좋은 상태. 그 다음에 묘는 뭡니까? 이제 형체마저 거의 다 소진돼 버린 상태에 가까운 상태죠. 묘에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죽어서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가고 다시 땅에 묻히는 것 같아서 이 묘의 운기라는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시신은 뭐예요? 껍데기는 남아있죠, 그죠?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안에는 뭐예요?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자가 가득 다 채워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이제 거의 긍정적인 인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부정적인 자에 가까운 거죠. 요 자리에서 뭐 한다고 해요? 절처봉생. 절처봉생. 이것이 음양이 서로 바뀌어가는 데 아주 중요한 단어 고려되어 있죠. 절처봉생. 그 다음 태는 뭐냐면 외부적으로 부정적 요소가 가득한데 안에 뜻이 잉태되어 있는 거죠. 뜻이 잉태되어 있는 거. 요때에 우리가 간목은 또 어떤 상태로 돌아가 있어요? 씨앗. 간목은 큰 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핵. 종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씨앗 상태로 되어 있죠. 그렇게 외부에 뭐예요? 딱딱한 금의 성질에 쌓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죠. 이게 태라는 거죠. 우리 요걸 따먹고 살죠, 그죠? 열매를 갖다가. 그 다음 이제 양은 뭐냐면 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힘을 상당히 길러가지고 촉지, 만져보면 애기가 뱃속에 들어가지고 잉태돼가지고 촉지 만지면 알 수 있는 정도의 단계, 내부적 성장이 있는 단계죠, 양은. 만지면 촉지는 되나 모양은 없는 상태. 이렇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뭐예요? 잉태해가지고 길러진 상태가 양의 단계라는 거죠. 양의 단계. 그 다음에 해월이라면 다시 장생인데 나무에 비유하면은 해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때에 이 간목이 어떻게 해요? 씨앗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 씨앗이 돼서 땅에 떨어져요. 요때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자리에서 뭘 자신의 힘을 길러나기 시작해 가지고 요때 뭐냐면 튀어나올 준비를 내부적으로 마치고 있는 상태가 장생이에요. 나무 가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해요? 눈을 준비해 놓죠. 다음 겨울을 위한. 겨울에 보면 나무 가지, 나무 잎이 다 떨어졌는데도 요래 눈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거 봤습니까? 눈 내려도 그 자리는 눈이 이렇게 잘 안 붙어 있는다고 해요. 왜냐면 따뜻하니까. 따뜻해요. 이게 조금 따뜻하니까 눈이 빨리 녹아요. 관찰 안 해보셨죠? 눈이 빨리 녹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을 갖추었다가 다시 어떻게 해? 또 장생하고 모육하고 관대하는 과정을 거쳐서 또 성장을
마치고 한다는 거죠. 예. 12운성 개념을 잡겠습니까? 만물은 어떻다고 해? 저러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 봅시다. 12운성 120종의 현상과 해서 간목의 12운성 하는 거 봐보세요. 간목의 12운성은 자, 해월의 장생 해는 음력으로 10월이죠. 음력 10월. 음력 10월을 우리가 그 옛날 달력 다시 뒤져보면 다른 이름이 뭐라 했냐면 소양춘이에요. 소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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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춘이라고 해가지고 이 춘자 소자가 아마 젊을 소자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작을 소 같아요. 작을 소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봄의 새끼쯤 된다 이 말입니다. 해월이 벌써 그냥 해월이 되면 벌써 봄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고 난 뒤에 눈을 갖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과 같은 것이 그 간목이 해월에 그 장생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자해 목욕을 하는 것은 눈에 밖에서 쌓였다가 눈 자체가 자꾸 씻기고 닦이는 거예요. 또 씨앗이 결국 성장을 위해서 껍질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간목이 자해 목욕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축에 이르면 결국은 뭡니까? 축은 그 자체로서 금의 기운이 소진돼요. 금에 가면은 그 경금이 축월에 이르면은 12운성으로 보면 묘가 돼요. 묘. 이게 경금의 기운이 경금의 기운은 뭡니까? 수렴하는 기운, 수렴이에요. 수렴의 기운이 끊기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씨앗에 보면 이렇게 껍질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가 있어요. 주름이 가가지고 눈비 오면은 요 주름 사이에 수분이 얼어요. 주름 사이에 수분이 얼어가지고 이 수분이 자월, 축월을 만나면서 요 껍질은 뭐예요? 경이죠, 그죠? 껍질은 경. 안에 있는 놈은 갑이고, 그죠? 안에 있는 놈은 갑이고. 그러니까 이 주름 사이에 빗물, 눈물 이게 쌓여가지고 딱 들어가 있다가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가 되면 물이 얼면 팽창한다, 수축한다. 팽창하죠, 그죠? 아주 미세하게 팽창작용을 해요. 팽창작용. 그래서 이 경금이 자가 되면서 그 껍질이나 형체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축에 이르면은 그 팽창이 굉장히 심해져요. 이렇게 딱딱한 껍질을 간목이 이렇게 삐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껍질이 어떻게 돼요? 수분에 의해서 결국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가지 않은 씨앗은 어떻게 해요? 저온 창고는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저온 창고. 그렇죠?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씨앗이 봄이 돼도 싹이 터요, 안 터요? 안 터죠, 그죠? 물론 이제 열을 가하면 금이 약해져서 결국은 싹이 터져 나오기도 하는데 저온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없으면 싹이 얕습니다. 이 수분이 내려서 이 골짜기 들어가가지고 터짐으로써 결국은 간목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축에 자기 모양을 외부적으로 기르고 아직은 외부적으로 저항이 남아있는 상태로 살아요. 결국 어렵습니까? 고민을 억수로 했으면 이 내용을 들으면 야 진짜 젊어 저거 연구만 했다. 저거 설명하려고 산에서 머리를 파묻고 있죠. 산에서 그 낙엽 쌓인 숲에서 머리를 파묻고 갑은 무엇일까? 을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그
궁통보감에 보면은 경금이 축을 만나면 어떤 말이냐면 반드시 손모, 덜 손자에 덜 손자 맞아요? 손 모양 모자 남목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맞지? 예? 손모. 이렇게 덜 손 모양모. 그 모양을 반드시 그렇게 일그러지는 형태로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밤에 가갖고 그 낙엽 깔린 그 거기를 갖다 얼굴 쳐박고 있어봤다. 이렇게. 가만히 보이게 바로 이거더래요. 이게 비가 오고 낮에 눈이 오죠, 그죠? 낮에 녹으면 이 골짜기에 물이 차가지고 이 물이 어떻게 되니까요? 경금이 껍질이 뭐에 의해서 수에 사한다는 거예요. 수에 사. 금이 수에 상생하는 게 아니고 금이 수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껍질이 어떻게 돼요? 자수야 축토에 반드시 그 모양을 손상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이 이 경금을 수도 파이프라 생각한다면은 뭘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금의 작용이라면 안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얼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그게 얼마나 이 수가 무서운 거예요. 경금 자태. 그 작용, 그 터지는 작용 속에 갑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양을 드러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다 하는 거다. 그 나의 행복은 누구의 불행? 남의 불행. 또 남의 불행은 내 행복을 잉태하고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이번에 그 비행기가 그냥 그 건물을 들어갔을 때 올 봄까지 말이에요. 올 봄까지 이분이 선물하는 분이 선물이에요. 선물 압니까? 선물. 프레젠트 말고 선물. 이걸 해가지고 98, 99년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 2000년, 2001년에 제발 쉬시오. 쪽자 장난처럼 하다가 그동안 싹 다 까먹어. 싹 다 까먹어가 2001년 하반기부터 조금씩만 해보라 된 거죠. 그래가지고 11일 날 탈의했죠. 그죠? 9일 날인가 그 비행기가 들어갔죠. 11일 날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9일 날인가 10일 날, 9일 날인가 이 양반이 하여튼 뭐 비를 도자면 1,000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진짜 사는데 12일 날 이 1,000원짜리가 오전에 10만 원 했단 말이에요. 10만 원. 오후에 30만 원 했어요. 선물 아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죠? 오후에 못 팔고 오전에 많이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버는 것만 해도 기쁜데 또 아깝다. 근데 이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다 미래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만 안 나면 따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터져가지고 하필이면 13일 날이 그 결제인가 했었죠. 그죠? 이날 결제해야 되니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해요? 경금에게는 죽음의 길이고 간목에는 뭐예요? 재생이나 자기 모양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자,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고 해? 부득이한 것이다. 부득이한 것이다. 자, 그래서 축에 이르러서 간목이 어떤 작용, 외부적으로 이런 작용, 그 다음 내부적으로 저런 작용에 의해서 그 모양을 뚜렷이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섣달에 12월에서 입춘 들어오기 전에 그 산소에 가가 잘 TV 보세요. TV 보면 벌써 싹이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 풀숲 속에. 자, 그 다음에 인에 이르러서 이건 뭐 별로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봄이 말 그대로 봄이 왔다는 거죠. 봄이 와가지고 목의 상승 성장 작용이 극히 강화되는 것이 음력정월이죠. 그죠?
빼앗긴 땅에도 봄은 오는가, 그죠? 봄은 오죠. 자, 그럼 묘에 이르면 말 그대로 뭡니까? 봄처녀 제 오시네. 만물이 어떻게 한다고요? 양기가 무르익어서 간목이 아주 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진월에 이르면 음력 3월이죠. 음력 3월에 이르면 솟아오르는 작용이 외부적으로 남아서는 이제 솟아오르는 작용이 어떻다고요? 서서히 쇠퇴해요. 예. 묘까지는 굉장히 활발히 올라왔다면 진에 이르면 올라가는데 우리 공을 던졌다. 던지면 처음에 확 올라가죠, 그죠? 갖다 서서히 올라가다가 미에 이르러서 4, 5미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거의 올라가는 힘은 내부적으로 없다는 거죠, 이게. 일단 미에 이르면 딱 해서 내려오기 급속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4, 5미. 간목의 작용은 저런 작용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4에 이르면 이때 간목의 작용보다 옆으로 번지는 작용이 이제 더 되죠. 이때 무슨 작용 때문에 목의 형체를 갖출 수 없는 이유는 병화의 작용이 뭐예요? 병이 사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록을 이루죠, 그죠? 그 뜨거운 불기운 작용은 어떻게 옆으로 번지는 거죠, 그죠? 원래는 쭉 올라가야 되는데 불기운의 성질의 자기가 딸려갖고 옆으로 퍼져버리나요, 이렇게. 사에 이르면. 그래서 간목의 본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목 생긴 모양을 봐보세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생겼죠. 막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건데 무엇의 성질? 외부적으로 병화의 성질이 땅에 내려오니 병화의 성질이